45년 만에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해제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비상계엄 시도에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를 표출하며 광주시민 걸기대회를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5년 만에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해제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80년 계엄군에 맞서 싸운 역사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모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회가 모두 끝난 모습이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때 약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곳 광장은 45년 전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됐을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곳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저녁 7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치계, 종교계 등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무조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총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사실상 내란을 일으켰다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80년 5.18의 아픔을 직접 겪은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80년 5월을 경험한 한 시민은 뉴스를 보다 군합발 소리가 떠올랐다며 계엄령이 주는 충격과 트라우마는 지역사회에 여전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최 측은 우선 오는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이곳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7일에는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국 집회 상황과 전국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시민들은 놀라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각계각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조치에 맞서기 위해 역사의 현장 5.18 민주광장에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파괴를 시도했던 윤석열 정권을 계엄을 해제했다고 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와 언론계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이라든지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걸 보호하는 그런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떨리고 두려움까지 엄습할 정도로 저기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고 결국은 많이 울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이 대지진이 난 것처럼 출렁이고 이러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 뉴스 뜨면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시위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나가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80년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앞다퉈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시도는 무의로 끝이 났지만 심판의 시간이 남았다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계엄령이 선포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각 비상 소집을 내리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전 일찍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강 시장은 당혹과 분노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김 지사도 도민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평가한 김 지사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 5개 광역단체장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를 표출하며 광주 시민 걸기대회를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86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밤중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1980년 광주의 5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얼척없는 일들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라며 동조 세력과 함께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정부를 향해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국회가 탄핵 절차를 했다 해가지고 안심하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시민 투쟁을 광장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오는 7일 주말에는 전국 집중상경 투쟁을 추진하는 한편 전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주 전남 시도민 결의대회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 꼴이었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44년 전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이번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와 그 일당이 보낸 불합발 소리를 우리는 또 들어야 했습니다.
5.18 당사자들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과 공포로 밤을 지샜습니다. 44년 전 계엄군의 총칼에 학살당했던 고통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빠가 공수부대원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 난임하는 계엄군들을 보고 정말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잠을 못 잤어 사실. 왜 출동을 시켰는지 나중에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80년 5월 27일 도청에 끝까지 남아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도 분노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을 재현한 믿을 수 없는 헌정유린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이란 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부당한 권력이 시민들과 사회에 정면으로 맞섰을 때 일순간에 승리할 수는 있을망정 그 끝은 굉장히 비참한 만루를 맞이하거든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5.18 단체는 민중항쟁을 겪으며 성숙해진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5월 단체가 전두환의 아우를 딴 경남 합천 이래공원 이름 변경에 힘을 모읍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12일 5.18 부상자회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지킴이 등과 함께 경남 합천군 생명의 숲 야외 공연장 일대를 찾아 이래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와 함께 전두환 생가를 방문하거나 기념식수 표지판을 철거하는 등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1도, 광주 3도, 목포 6도 등 1도에서 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담양 10도, 광주 11도, 순천 12도 등 10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암에 이어 강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닭과 오리 50만 마리에 대한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5일 영암에 이어 지난 2일 강진 군동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반경 10km 이내의 닭과 오리 50만 8천 마리에 대해 이동을 연말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2개 시군 117개 농장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사육을 제한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보좌진의 차량에 몇 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 차례 잔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 약물을 투여해 현역병 2병을 면제받은 헬스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군복무를 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체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2020년 2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처분받아 고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지난 2014년 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담양군은 전통장 보존연구회와 기순도 장제조 명인 등과 함께 파라과이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19차 무형유산 보호협약위원회에 참석해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기순도 씨는 국제무대에서 담양 전통장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AI 시대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국제교육 포럼을 열고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학교 교육을 논의하고 해외 교육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와 학생의 정신 건강과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관리 측정기의 절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여수산단에 설치된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 20개 가운데 10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감지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여수시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준공된 목포 종합경기장 1층에서 안전점검 C등급이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7월 실시한 목포 종합경기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에서 일부의 벽체가 균열된 1층이 C등급, 2층과 3층에서 B등급이 나와 보수와 보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된 목포 종합경기장은 16,000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을 속여 10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 이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 등에게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2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성군이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시행하는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먹거리 정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장성군은 농가 조직화 교육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실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장성군은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가 처음 시행된 2020년 이래 5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